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라지구의 하지혜 지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지금부터 12시까지 저희 고객 관리에 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 잘 보이도록 이렇게 네, 화면 좀 조금 조정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개 끄덕여 주시는 분들이 벌써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는 않은 시간인데요. 어떻게 휴회를 예방을 할까? 그런 것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계약을 하고, 약 10년 정도 지냈어요. 10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휴회를 엄청 많이 맞아봤죠. 휴회를 맞는다, 뭐 휴회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휴회를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면 좋을까? 휴회를 받으면 조금 이제 흔들리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관리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본 사람으로서 오늘 50분 동안 이제 이런저런 저의 경험을 풀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약간 소통하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채팅으로 조금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표정이 오늘 되게 좋으시네요. 굉장히 신입 코치 분들이신데 너무 표정 좋으십니다. 이대로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전에 내가 가르쳐 본 경험이 있다. 혹시 채팅으로 1이라고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나 가르쳐 본 경험이 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꽤 많으시네요. 네. 이전에 가르쳐 보신 경험도 있고, 혹시 나 지금도 벌써 수업하고 있는 분도 계실까요? 2라고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지금 수업하고 있다. 수업하고 계신 분 있네요. 오, 네. 그러면 화상 수업도 한다. 나는 화상 수업 한다. 3번. 화상 수업은 아직 네. 화상 수업 많이 하시네요. 네. 저는 이제 화상 수업, 원래는 방문 수업을 했어요. 10년 전에는 화상 수업이 그렇게 성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방문 수업을 하다가 약 그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화상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그것도 한 4, 5년 되었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 이제 휴회를 어떻게 예방할까요? 관리 중에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화상 수업 했을 때 방법이다. 이거는 이제 뭐 방문했을 때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아요. 나 벌써 휴회 맞아본 적 있다. 맞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4번 한번. 또 숫자도 하필이면 또 4네요. 나 벌써 휴회 받아본 적 있다. 아직은 없으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네. 교회가 왜 중요한가 이런 생각부터 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은 뭐 헤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제 목차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랑 코치가 수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게 좀 힘든가? 교회가 났을 때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좀 알고 있는 거. 이 학생이랑 하다가 내 실력이 좀 부족한 거야. 막 몇 개 학생 앞에서 이상한 소리 했어. 이상한 답을 얘기했어. 그리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기도 했어. 아니면은 막 지각을 했어. 막 어머님한테 막 뻥치고 지각했어. 아프다고 진짜 아팠어. 근데 그게 좀 많았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조금 표정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고, 어머님이 조금씩 대답이 느려지시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상을 했든 간에 안 했든 간에 어쨌든 휴회가 나면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머리로 생각하면 진짜 아무렇지도 당연한 거거든요.
TF 요새 되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F랑 T랑 반반이에요. 반반인데도 머리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내가 거절당한 것 같고, 막 소개팅 나가서 까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달 수업했는데 휴회나고, 두 달 수업했는데 휴회나고 이러면은 급여를 보면 막 천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회를 막아야 된다라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저랑 같은 일하는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아니었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고. 그래서 내가 나 수업 처음에 첫 수업 갈 때 힘든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많이 수혜가 조금 줄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학생들 휴회날 때가 제일 힘들다. 당연한 거였어. 그렇지, 그렇지. 정말로 예상 못 했는데 휴회 났을 때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충격을 받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확실한 게 아닌데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거. 나는 얘랑 끝까지 간다라고 나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번 달에도 다음 달에도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예상치 못한 애들이 막 휴회가 나오고 그런 달은 또 막 우수수 나요, 휴회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실력과 나의 어떤 호감도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어떤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회가 나는 이유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소통이 잘 안 되고 어머님이랑 학생이랑 스케줄 너무 자주 바꾸고 막 약속을 안 지키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과의 선생님 성향이 또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MBTI를 알게 된 뒤로 학생들 MBTI를 다 시켜봤는데 저랑 막 이렇게 맞는 학생들이 오래 가고 아무래도 조금 안 맞는 학생들이 금방 휴회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성적이 하락됐다. 그러면은 바꾸죠.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성적이 올라도 뭐 혼자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후회가 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여기 써놨는데요. 그렇죠? 장기 회원 유지를 해야 된다. 여러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안정적인 수수료다. 저희가 알고는 있죠. 저희 업무팀에 의해서 코칭 교육부한테 이제 수업을 받잖아요. 저희도 납득을 하죠. 어렵게 수업을 주셨으니까 뭐 첫 달 수업료는 조금 어떻게 드린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러면은 납득은 가지만 저희가 휴회가 나요. 계속 한 달 되고 휴회 나고 한 달 하고 휴회 나면은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탓이라고만 하기도 그렇고 근데 또 내가 휴회 낸 거니까 뭐 누구 탓할 수도 없고 계속 이제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휴회가 나지 않는 것이 너무 좋다. 저는 지금 거의 휴회가 안 나겠죠. 이제 10년 동안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했으니까 한 번 들어오면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서 뭐 졸업시키고 언니 졸업시키고 동생 졸업시키고 막 이렇게 되면 거의 무슨 친구처럼 돼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신입 코치였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냥 직업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회가 정말로 중요하다. 휴회를 한번 겪어보면 이제 이렇게 좀 쾅쾅 이렇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휴회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인 걸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거.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1년간의 학사 일정을 저희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아니겠지만 뭐 중간고사 보는 날, 기말고사는 언제쯤 보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은 어느 정도 때 시작을 하고, 언제 끝나며, 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학사 일정에 대해서 딱 꿰고 있어야 되고, 그 학사 일정에 맞는, 타이밍에 맞는 그런 관리, 어떤 학생들 회원 관리, 그리고 어머님과의 상담,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냥 기본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조금 중요시하게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실력이 굉장히 제가 직접 경험한 산 증인이거든요. 제가 신입 코치 때는 실력이 되게 부족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초등, 중등밖에 못 받겠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막 되게 굉장히 실력이 부족하고 어쩌다가 고등을 가르치게 됐는데 막 모르고 그러면 요새 학생들은 금방 알거든요. 요즘은 뭐 과외도 많이 하고 뭐 학원도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또 선생님도 막 평가를 되게 잘해요. 어머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 입시 변화하는 입시에 대해서 영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실력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어버버하지라는 거를 조금 느낌이 오면 좀 휴해가 좀 잘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신입 코치 때도 엄청 그 회원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학생들이랑도 굉장히 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좀 아니면 좀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어머님과의 상담도 굉장히 길게 길게 자주 자주 하기도 했는데 결론은 제 실력이 올라가야지 저 자신에게도 자신감이 생기고 처음 이제 딱 학생이랑 어머니랑 마주쳤을 때부터 저의 그 기운이 달라져요. 나는 이제 10년 한 선생님이다. 선생님들은 아직 10년 안 되셨겠지만 처음부터 그냥 기운이 느껴지려면은 근데 실력이 없고 기운만 그렇게 줄 수는 없거든요. 연기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실력을 조금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 나에 받쳐져 있는 실력 하에 이러한 회원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강력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스스로도 지금 봤을 때 오히려 막 어머님들이랑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학생이 성적이 오르고 학생이 그냥 굉장히 만족을 하고, 아, 이만한 셈이 없구나라고 하니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휴해가 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자기 성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휴해가 좀 안 날까? 이쯤에서 약간 저 얼마 전에 강의를 들었거든요. 저희 화상으로 하면은 20분을 넘기지 못한대요. 여러분들의 그 집중력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을까 봐 중간에 넣었는데요. 이거는 학생이 이제 숙제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고 밤에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는 네 공부하고 나는 내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볼게요. 저는 제 공부했고요. 얘는 그냥 얘 공부했고요. 그냥 이제 어떤 분들은 아우 저렇게까지 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성장이 조금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학생 어머님한테 조금 어필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올린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학생 성적이 반드시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숙제 자꾸 안 하고 자꾸 하라는 거 안 하면 당연히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매일 관리를 하는 방법. 예전에는 막 그 홈스쿨 방문, 아, 홈스쿨이라고 하는데 방문 수업할 때는 계속 막 제가 밤에 찾아갔어요. 막, 너 한번 12시에 간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도 그냥 진짜 간 적은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했죠. 내가 내 안에 들어온 학생 끝까지 책임진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컨셉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이미지로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제 이미지 보고, 저 분은 어떤 분일까? 이런 거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말투와 그리고 어떤 이미지 같은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처음에 그 첫 테스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테스트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휴해가 날지 안 날지가 좀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첫 테스트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는 보급이라고 하거든요. 타증 보급이라고 하는데 수업을 더 늘리거나 다른 수업을 더 제가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 나갈 때 있어서 첫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어머님들이 그리고 학생이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테스트 할 때부터 이렇게 딱 그 틀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제 소개를 합니다. 저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숙제를 진행해봐요. 요새 이제 그 모의 수업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모의 수업 진행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써요. 이건 화상 수업 할 때인데요. 화상 수업 안 할 때는 어머님이랑 바로 말씀을 나누면 되니까 따로 쓰지는 않고요. 화상 수업 할 때는 바로바로 아, 얘가 어떻구나. 이 학생은 이제 시를 같이 읽었는데 바로 이제 읽어보면서 수업 진행하면서 느낀 걸 쓰는 거예요. 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뭐 의인법,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뭐 얘는 지금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표현 안 하고 뭐 모른다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성향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떤 성향인지 뻔히 알죠. 그쵸? 그래서 답변을 좀 미루는 경향이 보이네요. 엄마도 이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피드백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학생이랑 무슨 내용 나왔다. 시간표 조율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 코칭 교육부에서 받은 내용이랑 합쳐가지고 어머님한테 이렇게 일단은 보내드리고 나서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해요. 저는 이제 학생한테 처음부터 제가 뭐 스케줄 보고 언제 되는지 안 되는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냥 제가 그냥 되게 바쁘죠, 사실은. 네, 제가 되는 스케줄 한번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알림이 아세요? 학교 알림이? 잠깐 고개 이렇게. 응. 학교 알림이 가서 학교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이때는 조금 귀찮아도 처음에 이렇게 자료 가지고 가면은 이런 선생님들이 많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딱 놀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구나. 평상시에 이렇게 어,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길게는 요새는 잘 안 보내거든요. 저도. 근데 처음에는 저희 여러분들 신입 코치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들한테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저도 되게 잘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 어머님들한테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어머니한테 그냥 붙여넣기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그리고 코칭 평가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칭 평가서라고 매 시간마다 쓰는데 매 시간마다 쓰는 걸 길게 쓸 수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냥 조금 단순하게 썼다가 하루는 굉장히 정성 들여서 써요. 시간 잡고 써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냥 코칭 평가서도 낼 겸 어머님한테도 보내드리고 하면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이런 식으로 미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후회가 나지 않으려면. 이게 코칭 평가서죠. 얘를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상 수업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될까? 사실 화상 수업이랑 실제 만남 수업의 굉장히 다른 점 중 하나는 자료빨이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얼마나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화상 수업할 때 중요한 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잖아요. 원래 컴퓨터를 되게 잘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화상 수업 할 때도 어머님이랑 상담할 때는 언제 어머님이랑 상담할 거니까 어머님 시간 언제 되는지 여쭤봐 라고 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어머님과 바로 이렇게 1대1로 얼굴 마주 본 다음에 상담을 드려요. 근데 그게 그냥 얼굴만 보고 상담 드리는 거랑 뭐 간단하게라도 쓰는 게 거랑 좀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거 그냥 해서 이번에 시험 봤는데 어땠다. 그냥 정말 간단하게 썼죠, 너무. 그냥 말로 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머니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말씀 나누고 학생이랑 수업하는 방식 가끔은 여기에 동영상 아까처럼 영상 같은 거 보여드리거나 해요. 어머니 그냥 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하고 있다. 아니 숙제 이런 식으로 내줬는데 숙제 달성도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학생 조금 공부 되게 잘해서 1등급으로 마무리했거든요, 고3 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딱 나누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그럼 어머님들이 조금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로 학생과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어머님과의 관계성을 유지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조금 많이 접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죠.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후회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음, 먼저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시기별 정기적 상담 필수. 좀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약간 남자들의 심정을 알겠다. 왜냐면 보통 이제 부애를 이제 남성분들이 하잖아요. 그 남성분들이 이제 부애할 때, 막 칭찬도 막 해주고 연락도 좀 자주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해주고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휴회나면 또 뭔가 차인 느낌이 들고 그렇더라고. 감정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휴에 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크게 나온 게 소통 관리였거든요.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소통 그렇잖아요. 이제 기념일에 생일이 오늘인데, 내일 선물을 줘봐. 내일 서프라이즈 해주면은 좀 이상하죠. 그쵸? 네, 내가 기다렸을 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한 발 일찍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느낌적으로, 쎄하다. 나 지금 조금 연락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시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수업 들어왔을 때는 거의 뭐, 처음엔 진짜 자주 해드려요. 첫 수업, 뭐, 첫 테스트 끝나고 연락하고, 첫 수업 끝나고 연락하는 건 당연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고, 코칭 평가서 메일 보내주니까 하다가, 이제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까지는 전혀 시간표도 바꾸지 않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학생이 어떤지 되게 자세하게 나가다가, 그리고 이제 시험 전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거든요. 시험 전후에 신경을 쓰다가 몇 년 차가 되면은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처음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막 선물도 막 주고받고 뭐 이러기는 쉬워요. 어머님들도 처음에는 막 간식해주고 뭐 편지 써주고 이런 어머님들 굉장히 많은데 그게 오래 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5년, 10년 되면은. 그런데 저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 그 기간이 조금씩 이제 좀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할 건 한다. 연말에 전체적으로 총 보고 같은 거. 아니면 연초에 이번 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고 간다. 그래서 장기 회원이 되면 될수록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사람 결혼하면은 100일, 200일 챙기는 게 아니라 결혼기념일 챙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뢰가 쌓이면은 조금 어머님이랑 터치하시는 기간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근데 저희는 할 건 하는 거죠. 그때마다. 그리고 관리. 저희는 만약에 국어를 가르친다라고 해가지고 국어만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학생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죠. 왜냐면 학생이 언제 수행평가를 보는지, 수행평가 시즌이면 학생들이 막 밤새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 숙제도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 숙제 왜 못했어? 막 이런 것보다는 그 학생의 컨디션과 학생의 스케줄을 알아야 되죠. 이때는 수행평가 시즌이구나. 이때, 이번 주에 수학 선생님이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셨네. 이런 숙제를 내주셨네.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알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뭐그 학생이 언제 쉬는지도 알게 돼요. 주말에 막 4시까지 한다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간에 넣어가지고 일부러 그 시간에 가기도 하고 컨디션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선생님도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되겠죠. 은근히 되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막 무슨 수학 선생님은 뭐 자꾸 빠진다 막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얘기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얘가 지금 자료빨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료빨은 별거 없거든요, 사실은. 학생한테 받은 수행평가 자료 모음집이나 지금 방문 수업 하신다라고 하면은 주변 학생들을 받을 때마다 그 학교의 자료들을 따로따로 모아놓으면은 요새 노션이라고 제가 새로 배웠거든요. 노션 같은 거 거기에다가 이제 클릭하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모아뒀어요. 무슨 학교, 무슨 학교, 무슨 학교. 그러면은 그냥 지금 신입 코치님으로서는 자료가 없겠지만 그냥 그때그때 모으는 거 그냥 10년 되면은 자료가 엄청 방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수행평가를 받는지 그 학교의 시험지는 어땠는지 이런 분석 같은 게 자연스럽게 모여지니까 그걸 너무 그냥 서두르지 말고 그런 것들 모아 그냥 좀 부지런하게 아니면 그냥 버려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부지런하게 모으고 그때그때마다 분석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입시에 관련된 거는 부지런하게 조금 보셔야 되겠죠. 근데 저희 회사에서 은근히 그런 교육 같은 건 굉장히 잘해줘요. 바인 아카데미에서도 해주고,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법이라든지 회원관리법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잘해주니까 부지런하게 그런 거 들으시면 되죠. 요거는 약간 이제 감정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제 학생이 들어오면 그냥 어머님한테 딱 이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 학생 진짜 솔직히 우리 학생들한테 코칭을 해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공부 구도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 상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상품들에 해당하는 코칭
또 많이 저희가 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적 올리려고 저한테 보내신 거잖아요, 어머님이. 그럼 사실은 결과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냄에 있어서 그냥 제가 관심만 기울이면 사실 결과 내는 거는 막 어렵지는 않아요. 얘가 왜 어떤 성향이길래 공부를 안 할까? 숙제를 안 할까? 얘 성향은 어떨까? 얘 어떤 걸 어려워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까? 뭐 먹을 거 많이 사주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뭐 이렇게 뭐 게임, 뭐 선생님과의 어떤 내기 막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관심 가져주면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줘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저도 여러 가지, 방금 앞서서 보여드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저는 학생들 데리고 막 도서관도 가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제가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초, 중학교 때 독서가 많이 안 되고 어휘력을 잘 모르는데 고등학교 가서 국어 잘하는 학생 진짜 못 봤거든요. 국어가 무너지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여러 가지 국어 안에 또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한데 문맥을 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다른 과목도 무너져요. 그래서 너무 그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시간을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독서를 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학생 관리법 중에 하나예요. 어머님한테 그냥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분기별로 시험 끝나면은 나랑 같이 저기 서점 간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언제 시간 한번 빼주시죠. 수업 시간으로 써요, 저는. 그래서 그 시간을 빼주려고 해서 한 3명 정도 모으면 저한테 그럼 3시간 정도 이상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 데리고 가가지고 책 고르는 방법이나 읽는 방법, 나한테 맞는 책 찾는 방법 같은 거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나도 그때 이제 책 독서를 좀 많이 하거든요. 문제집 연구도 해야 되고, 저희도 서점 많이 가야 되잖아요. 제가 애들 옆에 붙어서 막 같이 읽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학생들아, 너네는 이제 내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해라 해서 틀어드리고, 저도 제 독서를 한다든지 제 문제집 교육 뭐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는 거죠. 서로 윈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업 시간도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리고 학생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 타임랩스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개인별로 조금 다른데 저의 방법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당신만의 방법이 있어요. 나만의 방법. 그러니까 성적 올리는 방법, 어머니와 학생한테 어필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있으면은 불러요. 화상 독서실. 화상 너무 세상이 좋아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집으로 막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불러서 앉아서 이제 공부 3시간. 근데 저는 할 거 없거든요, 사실은. 저 막 뭐 놀러 가고 그랬어요. 놀러 가서 네, 그냥 이렇게 애들 보면서. 학생들은 공부를 좀 화면 켜져 있으면 압박감 느끼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쵸? 이게 클 때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거 타임랩스로 찍으면은, 타임랩스 아시죠? 빠르게 진행되는 거. 그거 오늘 여기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못 넣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기한이 다 됐나? 이게 빠르게 돌아가는 그거를 이제 찍어서 어머님들한테 전송을 하는 거야. 그럼 어머님이, 이 선생님 진짜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막 벌칙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진짜 너만 바라보는, 저희 아시죠? 그 광고 보셨어요? 난 너만 봐. 진짜. 나 너만 바라보는 선생님이야. 근데 실력까지 좋아, 선생님이. 그러면 너무 헤어지고 싶지가 않겠죠. 교회 같은 거는 이미 저 어머니, 저 선생님,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필이 오잖아요. 그럼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저희, 그, 다들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셨잖아요. 느낌 오잖아요. 이미 망가져버린 사이는 돌이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나한테 온 학생, 저는 예전에 과외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른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 나의 머릿속에 있었던, 나 이런 어른, 얘가 아마 30살 되고 40살 됐을 때 내가 기억이 날 거거든요, 분명히. 그때 진짜 오래 가르쳤으면은. 솔직히 5년 넘게, 3년 넘게 가르치면은 기억이 나겠죠. 난 그런 학생, 그런 선생님이 되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드렸던 방법들이 항상 그 모든 걸 다 100%를 모든 학생들한테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휴회가 날 학생들은 빨리 나고, 좀 약간 오래 갈 학생들 되게 오래 가고 그래요. 근데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 10명이 있다고 치면은, 5명 뭐 계속 휴회 나고 다시 들어오고 해도 좋아요. 왜냐면 저도 새로운 공부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학교도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도 적어도 3명에서 5명 정도는 정말 찐 내 팬, 그리고 나도 진짜 좋아하는 그런 학생과 어머님을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뭔가 내가 시간을 좀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학생, 그런 학생을 만들면은 더 이제 직업 만족도가 좋아지거든요. 졸업하는 경우에도 막 연락도 가끔 오고 하니까 정말 있을 때 정성으로 대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어머님이 이제 아직 분위기 날 때 있거든요. 저 옛날에 이제 그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덜먹어 어려가지고 자전거 타고 한 막 40분 거리도 갔어요. 왜 갔는지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갔는데 거기 막 죽자 사자 다녔는데 그러니까 자전거 타면 기분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자전거 타봤는지 모르겠는데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게 뭐냐면 갑자기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비가 와요. 아니면 갑자기 수업 끝나고 집 가서 자야 되는데 비가 와. 이런 경우가 좀, 그러면 이제 자전거 놓고 집 가서 다시 이제 자고 택시 타고 가서 자고 다음날 거기 다시 가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차를 샀는데, 자전거 타고 가고 있었는데 보슬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날. 근데 막 양말이 조금 젖은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이러고 살지? 이러면서 자전거 끌고 막 갔어요. 힘들게 갔는데 어머님이 벌써 눈빛도 달라. 눈을 안 마주쳐 저한테. 막 이렇게 약간 눈을 피해. 그러다가 수업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애도 표정이 안 좋아.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러고 나서 어머님이 제가 할 얘기가 있대요. 저는 이제 그때 좌식이었거든요. 이게 앉아서 수업하는 학생이었는데 양말이 조금 젖어가지고 약간 발 숨기느라고 약간 좀 약간 표정 약간 좀 힘들었어요. 힘들게 이렇게 있는데 당당하지 않았어. 그거부터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 어머니 선생님 이번 달까지만 하려고요. 막 이래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유 잘 됐다. 막 여기 진짜 오기도 싫었는데 이런 학생도 있겠죠 물론. 근데 저는 좋았거든요. 그 학생이 좋았고 어머니도 좋았는데 음 그냥 나 그냥 갈까 하다가 아 그냥 얘기나 해보자. 그래서, 어머니, 그냥, 이번에 시험 언제인데, 그때까지만 하세요. 근데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럴까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뭐지? 저도 속으로, 이럴 거면 왜 얘기하셨을까 했는데, 그 어머니 심정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진짜 신입 코치였고, 막 그때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놀란 거예요, 속으로. 네. 고마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 어머님이 아직도 나를 믿어주고 있었구나 해가지고, 엄청 막 노력을 막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약간 경제적인 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는데 결국에는 몇 달 하다가 이제 저와 이제 정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또 너무 고마워가지고 바로 뭐 다시 해주신다고 하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막 했는데 그 어머님이 그 주변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주변 분을 막 소개를 막 시켜줘가지고 그때 신입이었을 때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대기를 걸려고 한 건 아니고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수업할 시간이 없어서요. 막 지금은 사실은 저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막 어안이 벙벙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저를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다. 예, 마무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 진짜 우리가 이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이제 연락을 계속 하거나, 안 해도 언젠가 되게 바삐 연락이 오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잡아보는 자세. 그러니까 그냥
되게 어머님도 이제 이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지 안 하고 싶었는지 아시잖아요. 바로 하기 싫은 학생들도 나오거든요. 가끔 보면은. 그렇다고 너무 막 옳다구나 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시 아세요? 가시리?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두둥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되게 기다리고 그리고 항상 조금 약간 기다리는 그런 위치가 되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 이 학생이 또 좋고 이 어머니도 좋고 날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분들의 생각은 또 다르니까 항상 이제 어, 휴일을 맞게 되면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그래, 나 진짜 너무 부족했어. 실력이 부족했어. 라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보내드려야죠. 보내드리고, 좋게 좋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자료. 근데 그 학교 학생이 또 들어오거든요. 같은 학생이. 그러면, 걔 지금 좀 2학년 됐을 텐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을 텐데, 중학교 2학년 됐을 텐데. 근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마침 들어왔어. 그러면 수행평가하고 또 뭔지 알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생각나면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육 정보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 뭐, 그렇게 꾸준히 막 꾸준히 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되게 꾸준히 한 적은 사실 없고,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만둬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오랫동안 수업을 못하게 돼가지고, 잠깐, 근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멈추고, 그리고 아예 안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몇 달 있다가 연락을 돌렸어요. 제가 수업을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싹 다 돌렸는데, 조금 미안했거든요. 내가 수업 못할 때 내가 먼저 끊어버리고, 전 제가 먼저 끊지 말자 주의였거든요. 끊어버리고, 다시, 돈 벌고 싶어서 연락하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다 고맙다는 거예요. 아니, 잊지 않고 연락해주고, 근데 뭐, 선생님, 근데,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휴회가 나는 경우들도, 선생님, 근데 사실은 그때 여자 선생님이라 선생님 너무 좋으셨는데 못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 애를 남자애가 아주 개구져가지고, 남자 선생님 없어요? 뭐 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싫었던 건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또 남자 선생님 소개해주고, 그럼 또 되게 고맙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연락을 하자. 응. 그리고 반드시 효혜를 분석을 한다. 저는 정말로 이런 신입 코치님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효혜 분석을 하는데, 무턱대고 갑자기 막 고객 욕하는 거예요. 아우, 짜증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를 전혀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내 탓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어머님이 되게 일이 있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그 자금 사정이 어떻게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알고 봤더니 나한테 냄새 날 수도 있거든요. 몰라. 아무도 얘기 안 해줘서 몰라. 근데 약간 어떤 냄새가 나는 거야. 케미스트리가 안 맞았어, 한마디로, 진짜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탓만 하면 또 자존감도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렇지만 내 탓이 아닌 그 다른 환경적인 요인은, 그러니까 뭐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일명 쿠세라고 하는 말투가 너무 거슬렸다. 아니면은 진짜 피드백 받은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피드백 받은 거. 여러 가지. 뭐 아니면 옷을 내가 너무 짧게 입고 다녔다. 아니, 시간표를 너무 바꿨다. 시간표 바꾸는 거 진짜 싫어하는 그런 학생과 어머님인데. 이런 거를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하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구글 설문지 같은 거 만들어서 돌릴 때도 있어요. 예, 회사에서 준 척, 뭐 하면서 이거는 뭐 제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서 본 적도 있는데, 음, 예. 그래서 휴회가 안 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굉장히 편하게 수업을 해도 한 번 들어오면은 계속 쭉 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휴회를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되게 F100이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힘든데 남들도 제가 봤을 때 다 힘들어 했어요. 네, 왜 그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었는지는 정확히는 말 못해요. 근데 마음이 조금 자꾸만 가라앉고 막 그 여기 직장 생활이래. 저희 이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휴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남 탓하고 회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말 직면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진짜 처음에 수업이 안 들어온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때 막 몇 달 동안 막 생각보다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역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 선생님은 나랑 같이 들어온 이제 수육 선생님인데 저 선생님 되게 잘 들어오고 나 안 들어와. 저 그런 적 있어요, 처음에. 근데 같은 여자 선생님이고 나이대도 비슷한데 그때는 있잖아요. 제가 할 때는 국어 수업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영어 아니면 수학이었거든요. 근데 여자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 여자 선생님 되게 귀하거든요. 그럼 뭐 가만히 있어도 막 들어와요, 여자 선생님. 그런데 이제 저는 막 휴에도 나버리고 들어지도 않는데 휴에도 나버리고 하니까 막 되게 좀 힘들었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내 탓은 아니다. 너무 복잡하다. 이 세상이 복잡계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나의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 어, 어, 감사합니다. 되게 신입코치님 같지가 않아요. 지금 얼굴들이 되게 노련해 보이시는데 음, 여러 가지를 관리할 때 로션 아이, 로션 사용 잠깐만요. 제가 여기 왜 안 보이지? 잠시만요. 로션 앱이 유용한지 궁금합니다. 저 이번에 그 바인 아카데미 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꼭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저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막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로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션이 왜 좋으냐면은 그러니까 학생별로 그 파일 정리해놨잖아요. 그거를 그냥 저기 뭐야, 컴퓨터에다 갖다 놓는 나만의 홈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파일 그냥 아날로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뭐 누구 학생 파일, 뭐 이름부터 뭐 다 있잖아요. 성적표부터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 학생 파일 이런 거 다 모아놓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국어 문제집들 그리고 뭐 문제집 중에서도 저는 문학, 비문학, 뭐 문학 중에서도 고전시, 현대시 막 이런 거 많고 이러니까 다 분류를 해서 모아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노션에 되면 홈페이지 중 한 번에 딱 돼가지고 여기 클릭하면 딱 들어가고 여기 클릭하면 딱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수업 횟수며 그다음에 수업료 받아야 될 날짜 그리고 어머니랑 상담한 날짜 뭐 이런 것도 다 정리해놓고 하니까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뭐 공부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주식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집 꾸미는 거 공부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때 노션에다가 그 링크를 모아놓는 데도 있어요. 저희도 뭐 유튜브에다가 나중에 보기 링크도 있지만 거기면 하나면은 그 페이지에서 다 돼가지고 뭐 오늘 주식 공부 좀 해볼까? 그럼 주식 관련 링크 쫙 따는 옛날에 해놓은 거 보고 싶은 거 그런 거 해놓을 수도 있고 하니까 되게 좋겠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EBS 단추라고 문제 만들어주는 AI들 되게 많아. 저희 너무 좋아요. 예전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막 문제 만들고 이랬습니다. 근데 AI가 문제 막 무한 생성해주고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꼭 들으십시오.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됐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또 질문해 주세요. 저희 약 5분 남았는데요. 한 분 정도만 더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관리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 시간 있나요? 막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제가 교육하면서 되게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하라고?
막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여러분들 친히 코치님이신데 막 놀라면서 저렇게까지 회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럴까 봐 좀 걱정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하나씩 한 거 그냥 모아서 얘기를 한 거지. 그냥 저도 이제 평상시에 되게 게으르고 그러거든요. 학생들 중에서도 싫은 학생도 있고 좋은 학생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싫은 학생인데 또 계속 저한테 붙어 있는 학생도 있고 뭐 엄청 좋아하는데 나를 떠난 학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들 얼굴 보고 이제 조금 소통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학생이 진짜 발전하려면 어떻지? 이것만 그냥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독서가 중요하잖아요. 독서 중요하면 내가 독서를 시켜야 되는데 독서 시키는데 애들이 독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타임랩스를 시키자. 타임랩스를 이렇게 막 타임랩스를 위에서 되게 예쁘게 찍고 걔가 막 타임랩스 켜놓고 독서를 자기가 막 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거 해. 막 뭐 메모도 적고 그래. 그런 거 숙제로 내줬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 다 그냥 마지못해 보내는데 그 학생은 또 갑자기 맛에 들린 거예요. 자기가 그 독서하는 모습이 너무 도취가 된 거야. 그래서 막 갑자기 유튜브에 올려, 자기가.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독서 클럽 만들고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 공부하는 거 막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경우도 있다. 음. 상담한테 말하는 거요? 저도 사실 말 되게 잘 못했거든요. 지금도 막 버벅거리잖아요. 근데 말하기 책을, 근데 예전에 읽어서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밀리의 서재 같은 거 가보시면 한 달 정도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만 해도 뭐 말하는 방법 이런 책 되게 많아요. 제 뒤에도 몇 개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런 책을 조금 읽어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말이라는 거는 사실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듣는 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선배님들이 상담하는 거 조금 많이 봤어요. 시연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 선생님, 아니면 나도 좀 부끄럽지만 그런 거 녹음해와가지고 들려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피드백 받거든요. 그럼 나의 조금 부족한 점들을 알 수가 있죠. 원래는 이렇게 버벅거리면 안 되고 천천히 얘기해야 된대요. 그리고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내가 하는 말이 100%가 당연히 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한테 몇 퍼센트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다 들어가는 건 없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려는 걸 전달하려면은 130%로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오버하라는 거죠. 감사도 오바, 표정도 오바, 막 모든 거 다 오바해서 130%를 얘기를 해야 상대방한테 100%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것도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신입 코치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게 많았을 텐데요. 그때마다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실력을 키우자. 챗GPT 리튼에 물어보래. 맞아요. 그 구성은 딱딱딱 잘해주더라고요. 철원 본론 결론. 근데 내용이 너무, 아니, 내용은 이제 내가 좀 세워야 될 것 같아. 근데 구성은 되게 잘해줘요. 이렇게 말하는 구성. 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 실력을 키워야 후회가 안 난다. 막 발로 수업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 실력을 먼저 키워야지 후회가 안 난다라는 것이고, 가성비가 좋아져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학생한테 진심으로 다가가라. 진짜 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라. 그러면 후회가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